강태산은 높이 솟은 태진그룹 본사 빌딩의 꼭대기층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그의 권력과 야망의 무한한 확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계에서 냉철한 승부사로 통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수백 장의 재무 보고서가 아닌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는 백지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산의 눈에는 세상의 혼탁함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하고 취약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였다. 한편 저택을 떠난 윤희는 김비서가 마련해둔 안전 가옥에 은신했다. 그녀는 이제 태진그룹 이사장 서윤희가 아닌 고독한 진실 추적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태산이 모르게 자신의 결혼 전 개인 재산과 태진그룹의 소수 지분을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법무팀과 자산관리팀에 위탁해 두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는 제약이 없었다. 지아는 긴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태산의 메마른 심장에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와닿았다. 그녀의 존재는 몇 년 전부터 태산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조언과 예측을 자신의 냉철한 판단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몰락의 씨앗이 될 줄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지키고 싶은 연약한 연인이자 동시에 그의 지친 영혼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뮤즈였다. 윤희는 김 비서가 어렵게 확보한 지하의 통신 기록과 블랙오션 캐피탈의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녀는 지하가 단순히 장우진의 스파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금융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랙오션 캐피탈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국제적인 자금 세탁 조직의 위장회사였고 태진그룹은 이들의 거대한 금융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다. 태산 씨,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지아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태산에게 건넨 복잡한 투자 제안서의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경쟁사인 HKL 그룹이 이미 선점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 시장의 절반을 그들에게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논리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독이 숨겨져 있었다. 김 비서님, 이건 HKL 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금융 범죄예요. 지아는 장우진의 명령을 받고 태산 씨를 조종했지만 그녀의 최종 배후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배신과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다짐했다. 태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매만졌다.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태진그룹의 주력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고위험의 기술 투자였다. 그의 수석 참모진은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지아의 확신에 찬 눈빛은 태산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그는 지아의 말을 곧 세상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겨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지성과 순수한 열정을 겸비한 존재처럼 보였다. 윤희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신뢰할 수 있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태진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금 세탁 및 특허 유출의 징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다. 윤희는 태산의 아내였지만 이제 그녀의 목표는 태산의 복수가 아닌 공공의 정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거대 세력을 막으려 했다.
지아, 당신의 통찰력은 항상 놀라워. 태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재무팀은 태진의 핵심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고 경고했어. 특히 이 프로젝트의 최대 지분을 가진 블랙오션 캐피탈은 소유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하더군. 그는 마지막 남은 CEO로서의 신중함을 애써 발휘하려 했다. 이 모든 은밀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태사는 여전히 지하의 품 안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채권단은 대규모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압박해 들어왔다. 그의 주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아는 태산에게 이 모든 것이 윤희와 HKL 그룹의 음모라고 속삭이며 그를 외부와 더욱 고립시켰다. 지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태산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두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산 씨,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겁쟁이들이거나 당신의 권력을 시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태산의 오랜 불안감을 자극하는 교묘한 독소가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결정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요? 결국 태사는 지아의 조언에 따라 태진 그룹의 가장 가치 있는 자회사 중 하나인 태진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태진 그룹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태진 그룹의 주가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떨어졌다. 태산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태산의 오랜 고독과 자아 도취를 건드렸다. 태산은 어릴 적부터 가족의 냉정한 경쟁 속에서 자랐다. 그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고 정상에 오른 후에도 진정한 아군은 없다고 믿었다. 지아는 그의 그런 상처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지지 속에서 태사는 자신이 더욱 위대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단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윤희는 태진 테크놀로지 매각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사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매각은 윤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태진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회사가 바로 블랙오션 캐피탈의 또 다른 위장 회사였던 것이다. 이로써 윤희는 지아와 장우진 그리고 배우의 국제금융범죄 조직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태산의 아내인 서윤희가 들어섰다. 윤희는 태산과 동갑이었지만 차분하고 단아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함 대신 우아함과 지성을 풍겼다. 그녀는 태진그룹의 사내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태산의 공적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그녀는 태산의 성공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문과 배경을 활용해 왔으며 그녀의 판단은 늘 정확하고 객관적이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김 비서님. 태산 씨가 스스로 파괴한 태진그룹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함을 되찾아야 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폭풍처럼 강했다. 그녀는 가족의 파괴를 겪었지만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윤희는 지아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이 너무 가깝게 서 있는 모습에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차가워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경계심의 붉은 신호가 요동치고 있었다. 지아는 윤희를 향해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윤희의 눈에는 노골적인 도발로 비쳤다. 윤희는 태산에게서 시선을 돌려 지아에게로 옮겼다.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갈랐다. 서윤희는 이제 차가운 현실에 최전선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안전 가옥은 고급 주택가의 한적한 아파트였지만 그곳은 고독하고 치열한 그녀의 작전 본부였다. 이호는 그녀를 슬픔과 분노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자유로운 행동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남편 강태산의 어리석은 신뢰와 파멸을 지켜보며 복수심보다는 잃어버린 정의와 태진그룹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녀의 적은 이제 단순히 백지아나 장우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의 오만함과 맹목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다. 태산 씨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요. 윤희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지아의 존재를 무시하며 말했다. 재단 쪽에서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위험성이 너무 커요. 특히 블랙오션 캐피탈과의 계약 조건은 태진에게 매우 불리해요. 법무팀에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지아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김 비서는 윤희의 헌신적인 조력자이자 태진그룹 내부 정보를 캐내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여전히 태진그룹에 남아 있었지만 지아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이사장님 지아는 이제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재무와 법무팀을 포함한 모든 핵심 부서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태산 회장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가 마련한 일정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는 이제 경영자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서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암울했지만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산에게서 물러섰다. 태산 씨 저분이 회사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재단 일만 하는 분이 복잡한 국제 금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아는 윤희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경멸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윤희의 존재를 무능하고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태산에게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부추겼다. 윤희는 책상 위에 펼쳐진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응시했다. 그것은 지아와 블랙오션 캐피탈, 그리고 HKL 그룹 간의 연결고리를 시각화한 지도였다. 블랙오션 캐피털의 자금 흐름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 같았고 모든 경로는 최종적으로 바하마와 케이맨 제도와 같은 역의 지역의 익명 계좌로 연결되었다. 이 모든 것이 태진 테크놀로지 매각을 통해 태진 그룹의 핵심 자산이 체계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태사는 지아의 교묘한 말에 동요했다. 그는 윤희의 냉정한 분석이 자신을 향한 질투와 간섭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했다. 윤희 당신은 재단 일에만 집중하세요. 경영은 나의 영역이야. 당신의 걱정은 고맙지만 이번 일은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렸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아를 보호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 자금 세탁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김 비서님 지아는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이 국제금융범죄 조직의 핵심 브로커일 수 있어요. 윤희는 분석적인 눈으로 말했다. 우리가 장우진을 끌어내려도 지아의 배후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 즉 지아와 배우 세력 간의 직접적인 교신 기록이 필요합니다. 윤희는 태산의 눈빛에서 굳어진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태산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태진 그룹 전체가 짊어져야 해요. 그리고 저는 블랙오션 캐피탈의 배후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해요. 그녀는 단호한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계 태세에 돌입한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윤희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활용하여 유럽의 저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닥터 리오날도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닥터 레오나르도는 국제적인 금융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데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윤희는 태진 그룹의 상황과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암호화된 통신 자료를 그에게 전송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아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윤희가 떠나자 지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태산의 팔짱을 꼈다. 태산 씨 봤죠?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당신의 비전만을 믿어요.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태진 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없어요. 그녀의 칭찬과 아첨은 태산의 자만심을 부풀게 했고 그는 윤희의 모든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며칠 후 닥터 레오나르도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지아의 태블릿 PC에서 삭제된 데이터 일부를 복구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렸다. 그 기록에는 지아가 장우진 외에도 블랙오션 캐피탈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니콜라이 페트로브라는 러시아계 금융 거물과 직접 통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윤희는 지아의 배후에 거대하고 위험한 국제 범죄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그날 밤 태산은 지아의 주도하에 선라이즈 프로젝트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 거대한 태진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태산의 머릿속은 오직 지아의 매력적인 미소와 그녀의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독이 든 잔을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았다. 지아는 그의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태산은 점차 현실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아는 태산에게 모든 비난을 윤희와 최 이사에게 돌리도록 했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주주들과 채권단의 전화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무실에서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불행이 윤희의 저주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지아에게 더욱 의존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아내 윤희를 피하며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윤희는 침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산 씨 어젯밤에 계약서에 서명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태산은 그녀의 질문에 죄책감과 동시에 짜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윤희의 간섭이 불쾌했다. 지아는 태산의 심리적 압박을 이용하여 마지막 남은 태진 그룹의 알짜배기 자산까지 매각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태산에게 위기를 넘기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산은 그룹의 핵심 연구 시설이 위치한 부동산까지 헐값에 매각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태진 그룹의 복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였다. 맞아.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재단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아. 내 결정에 대한 간섭은 이제 그만둬. 태산은 차갑게 대답했다. 윤희는 고개를 들고 태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고 당신의 위험이 곧 저의 위험이에요. 당신은 지금 한 개인의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있어요. 지아 씨의 배우를 반드시 조사해야 해요. 태사는 지아의 주도하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사회는 이미 지아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윤희가 비밀리에 포섭했던 몇몇 중립적인 이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태산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들은 태산에게 이 매각은 그룹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윤희의 직설적인 경고는 태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당신은 항상 나를 의심하고 간섭해왔지. 당신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태사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의 질투심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망치려 하지 마. 그는 지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윤희를 적대적인 존재로 규정해 버렸다. 회장님, 이 시설은 태진의 미래입니다. 이것까지 넘기시면 회사를 되살릴 희망조차 사라집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한 이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청했다. 그러나 태사는 격노했다. 그는 지아의 눈치를 보며 그 이사를 향해 서류철을 던졌다. 당신도 윤희에게 매수된 건가? 이 사회는 내 결정에 복종해야 해. 내가 태진의 왕이야. 태산의 광기 어린 모습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윤희는 한순간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산의 분노가 진심이 아니며 지아의 교묘한 조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어요. 태산 씨, 하지만 저는 저의 방식으로 당신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그녀에게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혼을 불사하는 결별의 선언이자 강한 의지를 담은 선전포고였다. 이 결정적인 순간 윤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이사회의 핵심 이사들에게 지아와 니콜라이 페트로프 간의 암호화된 교신 기록 중 일부를 익명으로 전달했다. 이 기록은 지아가 태진그룹의 핵심 정보를 페트로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태산의 모든 행동을 조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산은 윤희의 단호함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미 지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윤희는 닫힌 문 앞에서 혼자 남아 깊은 고독과 함께 쓰라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미 그녀와 태산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 태진그룹의 생존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증거를 접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태산이 단순한 불륜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사기단의 꼭두각시에게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사들은 태산의 어리석음보다는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위협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곧 태산에게 반기를 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태산은 지아를 태진그룹의 특별 전략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사회는 태산의 독단적인 결정에 술렁거렸지만 그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감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지아는 이제 태진그룹의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산의 명의로 회사의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핵심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태진 그룹의 몰락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윤희는 이사들의 동요를 확인하자마자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공식적으로 태진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인 자금 세탁 및 특허 유출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제보했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어서 수사기관은 즉시 태진 그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아는 태산의 곁에 앉아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했다. 그녀는 태산에게 그의 가족이나 오랜 측근들을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겼다.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당신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들은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려 할 거예요. 믿을 사람은 오직 저뿐이에요. 태산 씨, 지아의 말은 태산의 편집증을 더욱 심화시켰고 그는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었다. 태산은 자신이 지아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주변은 이미 윤희의 치밀한 전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윤희는 태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태진 그룹을 구하고 이 모든 배신과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고독한 진실 추적은 이제 대규모 폭풍의 서막이 되었다. 태사는 곧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더섭고 치명적인 거짓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윤희는 태산의 결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광범위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태진 그룹의 전직 비서실장이자 자신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김 비서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김 비서는 태산의 폭주를 가장 염려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강태산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린 순간 태진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태진 테크놀로지 매각 후 불과 며칠 만에 그룹의 모든 재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산이 백지아의 조언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사실상 막대한 손실을 감추기 위한 사기 프로젝트로 드러났다. 블랙오션 캐피탈은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태진 그룹이 투자한 모든 자금을 순식간에 인출하여 역의 계좌로 빼돌렸다. 그룹의 유동성은 완전히 고갈되었고 채권단은 일제히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태진 그룹을 압박했다. 윤희는 김 비서에게 선라이즈 프로젝트와 블랙오션 캐피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태산 씨는 지금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김 비서님 태진 그룹을 지켜야 해요. 이건 당신의 사명이기도 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김 비서는 그녀의 결의에 감동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산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지아는 태산에게 검찰의 내사와 채권단의 압박은 모두 서윤희와 HKL 그룹 장우진 회장의 공동 음모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태산 씨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태진 그룹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늑대들이에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몰락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신의 절대 권력을 더욱 강하게 보여줘야만 해요. 지아의 말은 태산의 편집증과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켰다. 김 비서는 몰래 지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지아가 태산에게 전달하는 정보와 실제 보고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아는 보고서를 태산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특정 위험 요소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태산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지하의 배후에는 분명히 태진 그룹을 노리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김비서는 직감했다. 태산은 지하의 주장에 완전히 동조했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비난을 잠재우려 했다. 그는 언론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진그룹의 모든 재정적 문제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소문과 전처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오만한 태도로 모든 비판을 일축했다. 한편 태사는 지하의 조언에 따라 태진그룹의 핵심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선라이즈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랜 동료들과 이사들은 만류했지만 태사는 그들의 의견을 모두 반역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하거나 좌천시켰다. 그는 이제 지하의 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진 그룹은 건재합니다. 모든 문제는 근거 없는 헛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곧 이 모든 방해 공작을 분쇄하고 태진 그룹의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증명할 것입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지만 그의 초점 없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대중에게 그의 불안과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 기자회견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태산의 몰락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었다. 그의 어리석은 신뢰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제국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윤희는 이 모든 파국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김비서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매진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질투심 많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편과 그가 세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에서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와 동시에 지아는 태산의 지시를 받아 그룹 내부의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윤희의 편에 섰던 이사들과 핵심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장우진과 니콜라이 페트로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들을 임명했다. 태진그룹의 심장부는 이제 외부 세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태사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지하를 신뢰했기에 이 모든 인사 조치가 회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믿었다. 백지아의 계획은 냉혹하리만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산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들었고 태산은 그녀의 달콤한 말과 탁월한 통찰력이라는 허울에 완전히 포획되었다. 지아는 이제 태진그룹의 특별 전략 고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고 태산의 모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산이라는 거대한 기둥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어 태진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산의 마지막 오판은 사법 당국에 대한 오만한 압력이었다.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되자 태산은 지하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법률팀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고위 검찰 관계자에게 막대한 로비를 시도했고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력이 사법 시스템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지아는 태산에게 그의 아내 서윤희가 단순히 질투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태산의 권력을 탐내고 있다고 끊임없이 암시했다. 윤희 씨는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의 배경과 명예를 원했을 뿐이죠. 진정으로 당신의 고독과 천재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태산 씨. 지하의 속삭임은 태산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애정 결핍과
불신을 건드렸고 태사는 윤희를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압력은 윤희가 비밀리에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수사팀에게 곧바로 역효과를 불러왔다. 윤희는 태산이 로비를 시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김 비서를 통해 이 사실을 언론과 검찰 내부의 강직한 수사팀에게 흘렸다. 태산의 로비 시도는 오히려 그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확신을 수사팀에게 심어주었고 검찰은 즉시 태산에 대한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태산은 지하의 조언에 따라 선라이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첨단 기술 개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블랙오션 캐피탈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태진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양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태사는 지하의 설득에 넘어가 이 모든 과정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밀 작전이라고 굳게 믿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식은 태진그룹과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태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오는 검사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하는 이미 태산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산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용되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태산의 오랜 동료이자 재무 전문가인 최 이사는 이 위험한 흐름을 감지하고 태산에게 직언하려 했다. 그는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재무 구조가 터무니없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태진그룹의 유동성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태산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태진그룹의 금고가 바닥날 겁니다. 블랙오션 캐피탈은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역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회사를 통째로 넘기려는 자금 세탁에 가깝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하는 태산이 압수수색을 받는 동안 태산의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은 서버의 핵심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태산에게 저는 지금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태산 씨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과 배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지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최 이사를 윤희와 한패라고 단정지었다. 최 이사 당신도 윤희처럼 내 결정을 의심하는 건가? 당신이 몇 년 동안 쌓아올린 경력이 아깝지 않다면 내 앞에서 사라져. 태산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최 이사를 해고했고 이로써 태진그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방어선을 잃게 되었다. 지아는 이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태산의 분노와 독단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산은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과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수많은 계약서와 문서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지하의 말만 믿고 수많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파괴했다는 뼈아픈 진실에 직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하에 대한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편 윤희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물러난 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 비서와 함께 고급스러운 저택의 서재의 비밀 작전 본부를 차렸다. 서재의 분위기는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는 태산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태산은 지하를 찾아
그녀의 숙소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숙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지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것은 태산에게 보내는 짧고 차가운 메시지뿐이었다. 태산 씨, 당신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해요. 김 비서님, 이 계약서의 법률 용어는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요. 마치 책임 소재를 일부러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특허 양도 조항은 태진 그룹의 미래 기술을 헐값에 넘기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윤희는 명문 법대를 졸업한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여 계약서의 미세한 허점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지아의 메시지는 태산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 냉혹한 스파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리석은 신뢰는 결국 그를 배신과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태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거대한 제국과 가족은 그의 오판과 오만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몰락의 서막이 아니라 이미 몰락 그 자체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법적 심판과 고독한 자기 혐오뿐이었다. 김비서는 윤희가 요청한 대로 블랙오션 캐피탈의 배우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기간 재계에 몸담은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회사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다. 이사장님, 블랙오션 캐피탈은 서류상으로는 홍콩에 있는 투자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특정 동남아 국가의 껍데기 회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태진 그룹을 겨냥한 치밀한 먹튀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힘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강태산의 사무실과 심장이 동시에 텅 비어버린 후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몰아쳤다. 백지아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파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진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제금융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공격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검찰은 서윤희가 익명으로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즉 지아와 니콜라이 페트로프 간의 교신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써 태사는 자신의 어리석은 신뢰 때문에 회사가 자금 세탁과 기술 유출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산이 맺고 있는 불륜 관계 자체보다도 지아가 이 모든 배후 세력의 꼭두각시일 가능성에 집중했다. 지아 씨가 단순한 연인이 아닐 거라는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태산 씨를 조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김 비서님, 지아 씨의 과거와 그녀가 태산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 모든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태산은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진실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지아를 향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신의 아내, 가족,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료들의 경고를 모두 묵살했다.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독재자였지만 결국에는 한낱 여자에게 노란한 어리석은 꼭두각시였을 뿐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법적 처벌보다 더 잔혹한 심리적 형벌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아는 겉으로는 태산의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은밀하게 태진 그룹의 주요 정보를 대규모 경쟁사인 HKL 그룹의 회장인 장우진에게 넘기고 있었다. 장우진은 오랫동안 태진 그룹의 2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태산의 숙적이었다. 지아는
HKL 그룹의 스파이였고 그녀의 임무는 태산의 어리석은 신뢰를 이용하여 태진 그룹의 핵심 역량을 약화시키고 장우진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그녀의 순진무구한 미소 뒤에는 냉혹한 기업 스파이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언론은 태산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냉철한 승부사의 어리석은 사랑, CEO의 사치와 배신이 낳은 제국 붕괴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태산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를 둘러쌌던 아첨꾼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차가운 사무실의 벽과 끝없이 울리는 채권단의 독촉 전화뿐이었다. 그는 절망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아는 밤늦게까지 태산의 사무실에 머물며 그의 일정과 주요 비밀 문서들을 자신의 전용 태블릿 PC에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그녀는 태산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와 장우진과 비밀리에 접선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고 지아는 태산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보고했다. 한편 서윤이는 김비서와 함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태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태진그룹의 잔해 속에서 공정함을 되찾고 지아와 배우 세력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윤희는 태진그룹의 소수 주주들과 이사회 내의 건전한 세력들을 규합하여 태산의 경영권을 정지시키고 임시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회장님 태산은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태진그룹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 이사까지 해고되었으니 이제 내부에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아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장우진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지아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윤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냉철한 전략가이자 정의의 대리인이었다. 그녀는 검찰 수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태진그룹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장우진의 HKL 그룹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다. 장우진은 태산의 몰락을 틈타 태진그룹의 자녀 자산을 헐값에 흡수하려 했지만 윤희는 자신의 법률팀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백지아 씨 역시 당신을 믿은 것이 옳았군. 강태산 그 오만한 멍청이는 내가 아니라 여자 때문에 몰락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면 얼마나 비웃을까. 장우진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명심하게 서윤이라는 여자는 만만치 않아. 그녀가 당신의 정체를 알기 전에 태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이 되도록 내가 처리해 주겠네. 이사장님 지아는 이미 국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장우진이나 니콜라이 페트로프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태진그룹의 정보를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전했다. 지아는 장우진의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장우진의 계획대로 태산의 몰락을 가속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산의 어리석은 사랑을 이용하는 자신의 잔인함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 태산은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아가 단순히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아는 자신이 확보한 태진그룹의 마지막 핵심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 세력에게 마지막 대가를 요구하려 할 터였다. 윤희는 지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 즉 비밀리에 준비된 마지막 자금 세탁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닥터 레오나르도의 도움을 받아
지아가 사용했던 암호화 통신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서버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편 윤희와 김 비서는 지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포착했다. 김 비서는 지아가 주로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과 태블릿 PC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기록에는 지아가 HKL 그룹의 장우진과 정기적으로 접선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윤희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지아는 HKL 그룹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였고 태사는 그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인 어리석은 왕이었다. 그 장소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지아와 그녀의 공범들이 마지막으로 태진그룹의 정보를 거래하고 자금을 분배하려는 은밀한 거래 장소였다. 윤희는 이 정보를 검찰 수사팀에게 전달했고 검찰은 펜트하우스를 급습할 준비를 했다. 윤희는 지아의 배신 증거를 확보했지만 당장 태산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산은 이미 지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있었고 윤희가 제시하는 어떤 증거도 질투에 의한 조작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오히려 윤희가 증거를 너무 일찍 공개하면 지아와 장우진은 계획을 수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공격 직전 윤희는 태산에게 마지막으로 접촉했다. 그녀는 그에게 지아의 마지막 움직임과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태산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지만 윤희의 마지막 설명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양심의 불씨를 되살렸다. 윤희, 당신은 저를 구하려고 했던 거군요. 저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질투심과 방해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태산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님이 증거는 마지막 순간에 사용해야 해요. 태산 씨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증거를 보여줘야만 그가 현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윤희는 고독하지만 냉철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태산의 감정적인 회복보다는 태진그룹의 생존과 배신자들에 대한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윤희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태산을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연민이 솟아났다. 태산 씨,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어리석은 신뢰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어요. 검찰에 협조해서 지아와 그녀의 배후 세력을 잡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태진그룹과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윤희는 태산에게 더 이상 직접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산이 추진하는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조용히 알렸다. 윤희는 태진그룹의 미래를 염려하는 건전한 주주들과 이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은 태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은밀한 세력 구축으로 이어졌다. 태산은 윤희의 단호함과 냉철한 이성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 여인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백과 협조는 지아와 장우진 그리고 페트로프 일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태사는 지아와의 관계에 더욱 심취했다. 그는
지아의 주도하에 호화로운 개인 파티와 비밀스러운 해외여행을 즐겼다. 태사는 자신이 성공적인 CEO이자 매혹적인 연인의 사랑을 받는 행운아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회사의 미래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주변은 지아가 심어놓은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태산의 모든 독단적인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귀를 가렸다. 윤희의 치밀한 계획과 태산의 마지막 협조로 검찰은 펜트하우스를 급습하는 데 성공했다. 지아는 자신의 공범들과 함께 태진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대규모로 거래하려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지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지만 태산의 증언과 윤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장우진 회장 역시 지아와 공모한 혐의로 곧바로 체포되었다. 태산의 이러한 방탕하고 위험한 행동은 윤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태산이 지아와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동안 회사의 주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했다. 이사회 내의 윤희 지지 세력은 태산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태산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윤희의 전략은 태산이 자신의 어리석은 신뢰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그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장벽 붕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산의 몰락은 필연적이었지만 윤지는 그 몰락이 태진그룹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녀의 복수는 태산의 심장이 아닌 그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진그룹의 주가는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불투명한 투자 때문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는 HKL 그룹이 태진그룹을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태사는 이 모든 것을 단지 경쟁자들의 견제라고 치부했지만 그의 어리석은 신뢰의 결과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백지아와 장우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태진그룹의 붕괴를 둘러싼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태산의 어리석은 신뢰가 어떻게 국제금융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서윤희의 고독하고 치밀한 추적이 어떻게 그 모든 파국을 막아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지아는 태산의 무능과 오만함을 이용한 냉혹한 스파이였고 장우진은 그 기회를 포착한 탐욕스러운 경쟁자였다.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강태산 그 자신이었다. 윤희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모든 증거와 아군을 모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와 복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파괴된 가족과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이 싸움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태사는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그의 증언은 지아와 페트로프 일당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독단적인 경영과 자금 세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수많은 청문회와 신문을 거치면서 태사는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권위와 명예를 잃었다. 그는 이제 지친 몸과 영혼만을 가진 한 명의 범죄 피의자에 불과했다. 태산의 오만함과 백지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이제 가속화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진그룹의 재정 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지아의 의도적인 조작과 잘못된 정보 전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사는 그 책임을 모두 자신의 오랜 동료들과
특히 아내인 서윤이에게 돌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부의 적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다. 최종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태사는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고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연민보다는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지아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태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윤희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와 태산의 진심 어린 증언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지아와 장우진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에게 윤희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 사회와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태산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태산 씨, 윤희 씨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게 분명해요. 그녀는 당신이 독자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신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그녀를 당신의 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태산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강태산에게 쏠렸다. 그의 법적 대리인은 그가 피해자이기도 했음을 강조하며 가명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판사는 태산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태산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채 사적인 감정에 의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유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어리석은 신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를 엄중히 물어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태사는 지아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그는 윤희의 객관적인 경고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자 경영권 찬탈 시도로 해석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태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윤희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동시에 태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그녀를 해임할 것을 발표했다. 태사는 덤덤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감형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가 법적 처벌을 넘어선 더 깊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내려진 실형은 그가 스스로 파괴했던 모든 것에 대한 공적인 심판이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법정을 나섰고 그의 뒷모습에는 한때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태사는 윤희를 응접실로 불러 앉혔다. 응접실은 평소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는 남편의 얼굴에서 이미 모든 애정과 존중이 사라진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고 굳은 결의와 함께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윤희, 나는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태사는 감정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윤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거만한 CEO가 배신자의 손에 몰락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결말. 그러나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다. 윤희는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태산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재단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회사 일에 간섭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직접적이었고 태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서윤이는 모든 것이 끝난 후 태진 그룹의 잔해를 수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녀는 주주들과 협력하여 그룹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했다. 그녀는 일시적으로 그룹의 경영을 맡아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지만 스스로 회장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아닌 오직 정의와 회복을 위한 사명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아를 언급하지 마. 태사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당신의 질투심과 끊임없는 간섭이 나를 숨막히게 했어. 당신은 내가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이사회와 주주들을 선동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야. 태진 그룹에는 당신 같은 방해자가 필요 없어. 태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희를 악마화했다. 윤희는 태산과의 이혼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태산이 수감된 후에도 그를 한 번 찾아갔다.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태산은 이전의 냉철한 CEO가 아닌 진정한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윤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연민과 경멸에 가까웠다. 당신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군요. 당신이 지금 사랑이라고 믿는 것은 당신의 눈을 가리는 독약일 뿐이에요. 제가 이 사회와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태진 그룹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산의 이성을 자극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희 저의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태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상관없어. 당신은 이제 내 인생과 태진 그룹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 태사는 미리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합의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희는 이혼과 함께 태진 그룹의 주식은 물론이고 그녀의 결혼 전에 소유했던 개인 재산까지 대부분 포기해야 했다. 태사는 지아의 조언에 따라 윤희를 재정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윤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태산 씨.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태진 그룹을 재건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아닌 당신이 처음 이룩했던 순수한 열정의 상징으로 다시 세울 거예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들어 올렸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이미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재산 분할이나 복수가 아닌 태진그룹의 생존과 지하 배후 세력의 제거였다. 그녀는 태산의 잔인한 배신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결말의 첫 번째 부분이었다. 윤희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와 치유로 이어졌다. 그녀는 태산의 몰락을 개인적인 영달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자신의 지성과 헌신을 이용해 태산이 세웠던 제국을 오염으로부터 정화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복수심이 아닌 고결한 도덕적 나침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좋아요, 태산 씨. 저는 당신의 뜻대로 이혼에 동의하겠어요. 윤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태산은 그녀의 의외의 수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승리감에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윤희라는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태진그룹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태산의 예상치 못한 결말은 그의 수감 생활에서 이루어졌다. 태산은 감옥에서 지난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자기 성찰에 이르렀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재소자들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건전한 경영 윤리를 가르치는데 헌신했다. 그는 권력이 아닌 봉사와 나눔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았다. 윤희의 이 말은 태산에게 경고보다는 비웃음으로 들렸다. 태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윤희에게 즉시 저택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희는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태산과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태산의 모습과 지아의 승리감에 찬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러나 윤희가 저택을 떠난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치밀한 반격 작전의 시작이었다. 몇 년 후 태산은 모범수로 출소했다. 그는 재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윤희가 이끄는 태진그룹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연구하는 독립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그의 재단은 한때 그의 몰락을 초래했던 어리석은 신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성과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윤희가 떠난 후 태산은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며 지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아는 이제 태진그룹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안주인 행세를 하며 태산의 모든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녀는 태산의 이름으로 태진그룹의 핵심 연구 인력과 기술 부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장우진이 추천한 인물들을 심기 시작했다. 태진그룹의 몰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강태산의 삶은 한때 가장 높이 솟아올랐다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파괴된 삶을 통해 속죄와 구원의 길을 찾아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겸손하고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거듭났다. 서윤희는 태진그룹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다. 그녀는 태산의 재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그가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도록 도왔다. 그러나 태산은 지아의 사치스러운 요구와 아첨에 완전히 취해 이 모든 파국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지아의 말만이 진실이며 그녀의 행동만이 태진그룹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의 어리석은 신뢰는 그를 고독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만들었고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다. 파괴된 가족의 복수는 파국적인 복수가 아닌 재건과 윤리적 회복으로 이어졌으며 어리석은 CEO는 자신의 몰락을 통해 지혜와 겸손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힘과 오만함이 아닌 인간적인 고통과 속죄만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희는 승리자로서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진그룹을 구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녀의 승리는 쓰라린 승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아닌 태산의 마지막 운명과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